네, 반갑습니다. 예, 민법 개강이죠. 예, 저도 여러분들 처음 만나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만나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예, 저도 뭐 맨날 강의하는 과목인데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데가 가가지고 개강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어색한 것도 있고 떨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예. 꼭 준비할 때는 또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다가 막상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은 또 맨날 떠든 거니까 편안하게 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수업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설명드릴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 교재는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저는 아직 책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면 원가가 안 나와요. 많이 팔리질 않아요. 많이 팔리질 않아 가지고 그만큼을 아직은 못 내고 대신에 좀 친분이 있는 다른 선생님 거 그다음에 또는 책 작업을 할 때 제가 조금 협조를 하거나 했던 그런 책을 씁니다. 이 책이 통합민법 조문이라는 책인데 말 그대로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펼쳐갖고 보시면 나오겠지만 조문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에 조문 밑에 판례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점점 갈수록 우리 시험이 조문 문제를 그냥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라 판례를 띄워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판례 일부 구간을 지문으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책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컴팩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점은 이론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다른 책들 보면은 이론을 주저리 뭐란 무슨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책들이 아니고 그냥 딱 압축을 해놓은 얘기라서 장점 나중에 회독수 늘릴 때는 굉장히 편한 거 나중에 회독수 늘릴 때 굉장히 편하고 그다음에 또 책들 보다 보면 특히 법책 보다 보면은 이제 OX로 지문만 이렇게 쭉 따가지고 나오는 문제집 있잖아요. 그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단점은 역시 이론 설명이 없으니까 이론을 몇 문단을 딱 읽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읽어서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론 설명은 내가 다 할 거니까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잘 해주시면 돼요. 필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내가 손보다 뛰어난 거는 입이고 그래서 눈으로 읽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큰 게 손으로 쓰는 거 그거보다 또 더 효과가 좋은 게 이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직접 말을 해놓았던 거는 그만큼 기억에도 잘 남고 또 제일 기억에 잘 남는 거는 내가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틀려갖고 친구가 나한테 지적을 해줬어요. 그럼 되게 잘 기억납니다. 2번 안 틀립니다. 웬만하면 창피해서. 뭔가 이렇게 그 얼굴 빨개졌던 기억이 딱 있으면은 창피해서라도 잘 안 틀려요. 잘 안 틀리고 아 그래 저거는 내가 틀리면 억울해서라도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론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필기들을 잘 해주는 게 좋은데 항상 법 과목은 항상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산업재산권은 모르겠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갑과 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기까지 4명 정도까지는 꽤 흔하게 등장을 합니다. 꽤 흔하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5번째 무 그 다음에 기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한 이 4명 우리 드라마 봐도 보통 주인공 한 4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 주인공 2명, 여자 주인공 2명 그래갖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서는 이렇게 맺어지고 이렇게 맺어지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대한민국 드라마잖아요. 그죠? 4명은 나와요. 4명은 나오니까 4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얘네들끼리 뭘 놓고 서로 뭐를 가져가겠다고 싸우느냐를 두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항상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는 병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이 뭐 이렇게 해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항상 같이 필기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써 놓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이제 대리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대리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글로 읽는 것보다 그냥 대리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대리라고 한 마디가 나왔을 때 바로 3명 나오는 거, 3명 나오는 거.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그릴 때도 있고, 아니면 등장인물의 명칭을 좀 더 잘 잡아가지고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은 이렇게 잡히는, 이게 제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거든요. 대리 나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뭐 다른 제도가 나오면 또 다른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항상 그림 그리는 거, 이 인물 관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물 관계도. 인물 관계도를 잘 그리면 나중에 문장으로 된 판례를 읽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를 보거나 할 때 훨씬 더 사태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요. 얘네들끼리 지금 뭔 짓을 벌였구나라는 거. 얘네들끼리 지금 뭔 짓을 벌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의 상식이라는 게 있어서 대충 누구 편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리라 그러면은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얘는 편 들어줄 일이 없습니다. 얘는 편 들어줄 일이 없어요. 얘는 편 들어줄 일이 없는 게 뭐냐면은, 얘가 아무리 대리인이라서 중간에 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주고받는, 물건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얘네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하냐, 아니면 누가 좀 더 정당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갑, 을, 또는 뭐 갑, 병, 또는 을, 병 중에서 누가 더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누가 좀 더 책임을 크게 져야 되느냐라는 거를 논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얘 편 들어주는 게 맞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힘줘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인물관계들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 챕터에서 나름대로 내가 좀 어려웠는지, 나름대로 내가 좀 쉽게 봤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데, 아무리 못 잡아도 70% 이상은 당연한데 싶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20에서 30% 정도만 뭐예요?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통으로 외워버리자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얘네들끼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법원에서 이렇게 문장을 써놨느냐. 왜냐면 대법원에서는 문장을 전부 다 이렇게 되게 추격해가지고 사실관계고 뭐고 그냥 다 니네들 다 알고 있지라는 걸 전제로 쓰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예, 당사자들은 알아요. 원고랑 피고는 알지. 자기네들은 맨날 그거 갖고 몇 년 동안 싸웠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강사가 설명해야죠. 얘네들끼리 뭐 갖고 싸웠고 뭐 갖고 싸웠으니까 지들이 누가 더 좀 불쌍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게 하나하나 판례에 관계도 쓰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게 쓰고, 그럼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도움이 됩니다. 2023년도 시험이 약간 특이하게 되게 최신 판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책에서 못 본 판례인데 싶은 것들이 좀 나온 것들이 있고, 또 책에서 봤던 최신 판례도 있을 수 있고 최신 판례 정리에도 이렇게 빠지는 것들도 있는데, 희한하게 좀 많이 나왔어요. 다른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도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법원에서 쏟아내는 판례들을, 최근에 나오는 판례들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뭔지 강사라고 해서 다 예측은 할 수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그 제도 기본 그림을 그려놓고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또 50% 이상이에요. 네. 출제위원 교수들도 이거는 근데 판례를 꼭 안 읽어봤어도 생각하면 맞출 수 있잖아 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 교수님들의 어떤 여러분들도 대학 다니면서 느꼈겠지만, 이 교수님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당신은 그게 되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문제 낼 때도 그래요. 이거는 뭐 기본 개념 알면은, 또는 이 전체 원리를 알면은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래, 공부를 정말 이렇게 학문적, 법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공부를 했으는 애들은 이걸 맞출 거야. 근데 그냥
요약된 거 보고 단순히 문장 외우기만 한 애들은 틀릴 거야 라는 마인드로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 우리는 둘 다 하는 거죠. 둘 다 하는 거고. 근데